네, 좀 더 기다릴까요? 지금 매수할까요? 라는 사연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 직장인입니다. 다가오는 6월에 오피스텔 전세 만기가 끝납니다. 올해 결혼도 계획하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께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마침 집값도 하락 추세여가지고 신혼집을 매수하는 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 지원이 약 4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진 돈이 약 2억 5천 안팎이 될 것 같은데 현재 대출은 없습니다. 예비 신부의 직장 출퇴근과 제 직장 출퇴근을 모두 고려해봤을 때 광교가 최선의 선택지인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광교 아파트 3군데 정도로 매수 대상 단지를 줄여놓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매도 호가가 제 예상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모두 30평대 기준입니다. 자연앤 힐스테이트 11에서 12억, 상현 자이더 클래스 10억 전후, 센트럴뷰 매도 호가 9에서 10억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첫 대출을 현재 금리를 고려했을 때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한 2억 정도만 받아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위 3개 단지의 매도 호가보다는 가용 금액이 조금 적은데요. 사실 하락기라서 위 단지들 간의 간격이 좀 좁혀졌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락장이 벗어나게 되면은 언급한 순서대로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1번을 사려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 또 보금자리론이 또 9억까지 또 이렇게 저금리에 고정금리로 또 해준다고 하니까 그걸 맞출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가장 고민이 되는 점은 일단 광교 근처에 반전세 투룸 오피스텔 정도로 가서 시간을 좀 벌고 있으면서 가격 추이를 슬슬 봐가지고 내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그때 한번 저격을 하는 게 어떨까. 다만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고요. 바닥을 잡는 건 불가능하니까 일단 최대한 좋은 거 질러보자는 두 가지 마음이 제 속에서 이제 싸우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꼭 요 3가지를 조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겁니다. 뭐가 더 오를까요를 지금 이분이 고민하고 있는데 뭐가 감당될까요를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 직장인이시죠. 근데 신혼집 매수하는 거를 고민 중이에요. 돈이 뭐 적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연봉도 좀 어느 정도 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2억 5천 정도가 내 돈인데 부모님이 4억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6억 5천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마 뭐 아내가 될 분, 여자친구의 얘기를 전혀 안 하시는 거 보면은 여자친구가 여기에 뭐 추가로 뭐 더 태우기는 어렵지 않은 상황일까 뭐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금액에 가지고 이제 플러스 내 이제 소득을 가지고 이거에서 실거주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걸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집은 11억, 12억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 나머지는 뭘로 채워야 되느냐? 당연히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억 정도는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거저거. 그리고 5억 대출 받고 거기서 또 실거주를 하는 신혼부부라고 한다면은 요걸 우리가 유지하기가 쉬운가? 라는 걸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광교가 최고의 지역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뭐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수원 쪽에서 출퇴근을 하실 것 같은데 요 신분당선 라인, 요 라인에 사실 광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좀 더 있잖아요. 앞쪽에 뭐 수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광교가 딱 나한테 그냥 적당한 지역처럼 느껴지는 게 아닌가. 너무 여기에 꽂혀버리면 이거 무조건 사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5억도 지금 어쨌든 금리랑 내가 앞으로 꾸준히 여기서 실거주하면서 유지 가능한가라는 걸 따져봐야 된다. 왜냐면 이분이 지금 연봉을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요거는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다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이 실거주를 사실 좋은 집에서 시작하면은 요 기준이 시작가가 너무 높아. 그러면은 낮춰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30평대를 보고 계시는데 30평에 사람 둘이 사는 게 뭐 남녀 둘이 사는 거 나쁘지 않죠. 집은 넓을수록 좋긴 좋습니다. 근데 한 번 넓은 집에 살면 좁은 집으로 가기가 참 힘들어요. 가구가 다 30평대에 세팅이 돼 있으니까. 이 실거주 눈높이가 처음부터 좀 높으면은 병에 걸리는데 뭐냐면 더 좋은 동네로 가야만 하는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기만 해. 상향만 가지 하향을 안 가려고 하고 기존에 분당선 라인도 있죠. 분당선 라인도 상행선만 타려고 하지 하행선을 안 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꼭 돈을 떠나서 아직 우리가 뭐 굳이 실거주를 막 이렇게까지 여유 있게 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가라는 거를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뭐 처음부터 능력이 잘 되면 하면 되죠. 그게 아니고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라면은 굳이 여기에다 다 태워야 될 필요가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이 실거주를 꼭 해야 될까라는 거죠. 이 많은 분들이 뭐 투자의 정석처럼 얘기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저도 이거에 동의하는데 이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뭔가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집 가지고 저는 좀 돈을 벌어보려고 합니다 라는 분들은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개념 같지만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무슨 소리냐? 이 실거주라는 거는 사실 투자적으로만 봤을 때 전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이 실거주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냥 그 집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집에서 특별하게 뭔가 이득이 생기는 게 없죠. 집은 그냥 비용일 뿐이니까. 뭐 집에서 내가 뭐 어떤 뭐 영상을 제작하고 뭐 돈을 벌고 하면은 집이 사무실처럼 느껴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집은 집인 거죠. 그러면 이 집을 좋은데 거주하면 거주할수록 돈이 묶이든지 아니면 대출을 갚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라고도 볼 수 있어요. 투자적으로 좋으면 해도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놨죠. 실거주는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아이가 막 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사를 가기 뭐 힘든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은 나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지만 뭐 세금을 좀 감면받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지. 아니면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더 이상 뭐 전월세 갈 필요가 없다. 그런 게 너무 귀찮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실거주가 유리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정부 정책이 그쪽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실거주하는 사람은 대출을 많이 해주고 뭐 실거주를 안 하면 막 대출을 안 해주고 세금을 많이 높이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그동안 정부 정책이 그쪽으로 유도했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는 거를 사람들이 막 권장했었을 뿐이지 사실은 실거주 자체가 투자적으로 그렇게 좋은 그런 선택은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실거주를 권장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실거주 권장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거주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안 하는 게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광교에 살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죠. 광교에 살아도 되죠. 근데 굳이 저 아파트에 내가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족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부부는 지금 결혼도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2년 보유하고 매각을 하거나 2년 거주하고 매각을 하거나 이제는 양도세가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강남 3구와 용산은 아직은 좀 뭐 다르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지역들 전국의 거의 대다수 국민의 거의 뭐 90% 이상은 상관이 없어진 지역에 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양도세도 동일한 상태니까 보유하고 거주하고 뭐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2년 보유하고 매각하는 거랑 2년 거주하고 매각하는 이 2년간의 유지비가 동일할까? 전혀 아니겠죠. 이 유지비는 많이 차이 나게 됩니다. 내심 무리를 하더라도 1번 단지를 매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뭐 특례 보금자리가 해당되는 단지가 있다면 또 그거 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의 마음이죠. 나는 무리를 해서라도 많이 오를 거 사고 싶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무리를 할 필요가 없죠. 지금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지금 뭐 반등했다고 하지만 다시 또 꼬꾸라질 수도 있고 이런 불안 요소들이 많은데 이 상황에서 내가 굳이 무리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는 거. 그러면 무리를 할 때 하더라도 유지 비용은 최소화하는 게 그래도 좀 버티기 좋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요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이제 막 집을 사려고 하는 신혼 부부거나 아니면 이미 결혼을 해서 이제 뭐 아이가 이제 뭐 생길까 말까 아니면 이제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보통 대부분 인테리어 뭐 하고 어떻게 꾸밀까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신혼부부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인테리어가 아니고 어떻게든 삶의 유지비를 낮출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가 가장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시기고요. 그리고 아이가 한 4살 정도까지가 그나마 돈을 모을 수 있는 두 번째 시기입니다. 이 결혼하고 한 7, 8년 정도? 한 짧으면 한 5, 6년 정도가 내 인생에서 거의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시기에 유지비를 늘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그 뒤로 되게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광교가 출퇴근이 유리하다고 하셨지만 사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실거주를 해야 된다와 같은 건 아닙니다. 광교에 안 살아도 그만이죠. 조금 뭐 좀 멀면 어때? 뭐 신혼부부고 거기다 어차피 맨날 출퇴근하시면은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안 되고 그리고 주말에나 뭐 집에 좀 쉬지. 주말에 집에 쉬면 뭐 어때요? 뭐 차 타고 뭐 나가면 되고. 지하철 타고 옮기면 되는 거지. 뭐 애도 없는데 뭐 유모차도 안 끄는데 뭐 지하철 타고 좀 이동하는 게 뭐가 힘들어. 젊을 때는 안 힘듭니다. 근데 애가 태어나고 막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동일 의미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광교 안 살아도 된다. 유지비 어떻게 더 낮추지? 어떻게든 비용을 더 낮춰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놓지. 요게 나중에 목돈이 되고 요게 다 자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광교 중앙역에 살아야 된다. 나는 여기가 딱 좋다. 이래나 저래나 딱 맞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들 보지 마시고 그 인근에 보면은 저도 이 동네 살아봤지만 오피스텔들 많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 오피스텔에서 뭐 월세 사시면은 그 나름 신도시의 느낌도 얻을 수 있으면서 주변 인프라도 이용하는데 아파트 대비 훨씬 한 3분의 1 정도의 월세로 살 수 있는 곳들이 좀 있으니까 요런 데 가서 집도 좀 작은데 얻으시면은 뭐 혼수도 적게 살 수 있겠죠. 그렇게 사서 둘이서 그냥 알콩달콩 사시다가 또 한 1, 2년 정도 또 신혼 보내고 그리고 아기 생기면 보통 한 3년 지나갑니다. 한 3년 지나가고 그때 가서 뭐 사놓은 집에 들어가든지 뭐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원래 나가는 돈을 지금 추가 지출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사람은 노숙이나 차박을 할 거 아니면 이래나 저래나 돈은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주변에 뭐 투룸 오피스텔 가서 뭐 전세를 갈 필요는 없겠지만 뭐 월세를 가는 게 좋겠죠. 집을 사야 되니까. 뭐 집을 꼭 사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돈이 나가는 것뿐이죠. 남의 집에서 월세 사나 내 집에서 이자 내나 어차피 나갈 돈은 똑같은 거니까 요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요 2번 논리를 가는 분들은 꼭 말려야 됩니다. 이 바닥 잡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일단 최대한 좋은 거 질러놓고 보자라는 거는 이건 논리적으로 구성이 안 맞는 말이야. A와 B가 지금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 잡는 건 불가능하니까 일단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자가 논리적 구성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그러면 내가 반등을 할 때 하더라도 내게 조금 적게 반등은 하겠지만 다른 것들도 같이 반등을 하게 되면 좋은 것이고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내게 좀 작은 거니까 좀 덜 하락할 것이고 요 사이에 돈을 모아서 요 나머지 차이만큼은 그냥 내가 비용으로 수업비로 지출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지금은 좋은 거죠. 그래서 실거주를 안 해도 소유권을 가지면 내 것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소유권이 중요한 거지 거기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실거주를 할 이유도 지금은 없다라는 거. 어떻게 결혼했는데 내 집에 살아야죠라는 거는 제가 살아보니까 크게 상관이 없고요. 나중에 애가 한 8살쯤 됐을 때 그때 실거주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꼭 사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실거주 하려고 대출 받지 마시고 그냥 전세 끼고 사시면 유지비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연봉의 한 10배 정도가 실거주의 최대치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한 1억이면 한 10억짜리 집에 사는 게 최대치 정말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와이프랑 둘이 합쳐서 연봉 1억 5천이다. 그러면 뭐 15억에 사는 게 실거주의 최대치라는 거죠. 그 이상 살게 되면은 사실 다른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생활비 수준이 너무 높아져 버려가지고 내가 따라갈 수 없거든요. 내가 연봉이 뭐 1억인데 막 40억짜리 집에서 살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라고 생각하시고 낮으면 낮을수록 조금 삶이 좀 여유가 생기고 실거주용 집을 키우면 키울수록 이제 소득의 문제가 많이 생기긴 합니다. 그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무슨 집을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가장 쉬운 선택 방법은 이거죠. 지금 부모님이 4억을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부모님이 4억을 안 줬어 봐. 그럼 나는 현금 2억 5천 있고 이제 4, 5 정도 됐겠죠. 중반에. 그리고 이제 결혼해야 돼. 그러면 나 인생 어떻게 살지? 막 이런 거 고민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부모님이 4억을 주니까 이거 광교 한번 가볼까? 호수가 좋아 보이던데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안 줬다고 생각하고 선택하시면 심플하게 결정될 겁니다. 잠깐만 부모님이 4억 안 주면 광교? 야 이거 말이 안 되지. 내가 10억을 어떻게 대출받냐 라고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여기 꽁돈 4억이 들어오니까 광교? 할만한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끼고 생각하시라. 이거 왜 그러냐. 딱 그 정도가 원래 내 거야. 내 능력에 맞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동안 돈 모은 게 2억 5천이니까 원래는 그게 내 능력에 맞는 집인데 요게 부모님이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내 능력이 되게 커져버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그 정도의 돈에 맞춰서 뭐 한 5에서 6억 정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에서 6억 정도 하는 작은 평수의 집이거나 좀 낡은 집을 살 수도 있겠죠. 굳이 집을 사신다고 하면 요거 사시고 거기서 살면은 조금 소득 수준도 조금 어쨌든 여유가 좀 생깁니다.
내가 연봉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싼 집 사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 4억 주시면 요건 따로 굴려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지금은 현재 2주택을 해도 국가가 전혀 뭐 규제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요걸로 다른 집을 뭐 하나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주식이다 뭐 다른 코인이나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꼭 실거주용 집에다가 태울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내 능력에 맞는 지역과 평형을 골라가지고 실거주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